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들기. 탐구 문제 정하기는 자유 탐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궁금증에서 탐구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에서 탐구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여러분이 쓴 것 중에서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스스로 준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어떻게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인지 아니면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이라면 탐구 문제로 하기보다는 간단히 조사해서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조사로 알 수 있는 궁금증은 탐구 문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문헌조사 등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궁금증은 어, 탐구 문제로 하지 않고 그냥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처럼 자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조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 문헌조사 등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탐구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어, 이런 궁금증이 탐구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은 왜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길까? 그리고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을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을 가졌다면 이것을 다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이라면 이것도 탐구 문제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과학적 개념을 깊게 이해하거나 높은 수준의 실험이 필요한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은 왜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길까? 이런 것이 되겠고요. 아까 나온 예시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관찰, 측정, 만들기, 실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탐구 문제로 적합하겠죠.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이거를 탐구 문제로 하면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인지 검증할 수 없는 궁금증인지 우리가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궁금증이라면 이거는 탐구 문제로 적합하지가 않겠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도구와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 이거는 주변에서 도구와 재료를 쉽게 준비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탐구 문제를 판단을 했다면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조사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검증할 수도 있는 궁금증이라면 이거를 문장으로 탐구 문제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 문제는 무엇을 탐구하고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탐구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탐구 문제를 문장으로 나타낼 때에는 의문형이나 뭐뭐에 대한 탐구, 뭐뭐 해보자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